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가 대출 빚을 청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드디어 2개의 마음 유튜브 채널이 전격 오픈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설계 그리고 배신. 깊은 밤,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 20대 여자와 결혼한 50대 남편이 갈증을 느껴 잠에서 깼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 거실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속삭임에 이끌려 발소리를 죽인 채 다가간 순간 그는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소파 위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는 아내와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죠. 그 남자는 바로 주말마다 함께 캠핑을 가던 절친한 이웃이었습니다. 50대 남편이 충격 속에서 불을 켜자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버렸고 집안은 지옥 같은 정적으로 가득 찼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가장 치밀하고 잔인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 갓난아이가 있는 정말 보기 좋은 50대 남편과 20대 아내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끔찍이 아꼈고 아내는 현명하고 사랑스러웠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뜬금없이 낯선 도시로 이사를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죠. 자신의 직장과도 너무 멀고 연고도 없는 그곳으로 가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며 그곳의 뛰어난 학군과 완벽한 인프라에 대해 며칠 밤낮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게 비극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새로운 동네는 아내의 말처럼 정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죠. 부부는 빠르게 새로운 삶에 만족하며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유치원에서 만난 엄마들과 친해졌다며 공동 육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여러 가족이 모여 함께 캠핑을 가고 아이들을 돌보며 마치 하나의 대가족처럼 어울렸죠. 남편은 아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 기뻤고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날도 이웃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죠. 남편이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다 목격한 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그 끔찍한 장면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불을 켜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절규하자 아내와 그 남자는 술에 취해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라며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고 있었죠. 결국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옥이 펼쳐져 있었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아기, 오늘 열이 좀 나네. 내가 같이 병원에 가줄까? 당신 힘들 텐데.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자신들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사실 결혼 전부터 깊이 사랑했던 연인이었고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진 뒤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결혼 후에도 비밀스럽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은 남편이 지난 몇 년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키워온 아이가 바로 그 남자의 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옛 연인과 그의 아이를 가까이서 보게 해주고 싶다는 잔인한 욕망 하나로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남편을 설득해 그 남자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고 의도적으로 그의 아내에게 접근해 가족 간의 교류를 만들었으며 치밀하게 모두를 속여 자신의 아이와 친아빠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줬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의 두 얼굴 그리고 파멸의 징후.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대체 왜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토록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상담을 시작하고 단 10분만 대화를 나눠봐도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첫째는 병적인 집착과 망상에 사로잡힌 경우입니다. 이른바 의처증, 의부증이죠. 배우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외도를 확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증거라는 것들은 실로 기상천외합니다. 차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한 올, 편의점, 영수증에 찍힌 낯선 물건 이런 것들을 불륜의 증거라며 내밀죠. 소송 내내 상대방은 극도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이 모든 것이 의뢰인 본인의 비정상적인 망상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사무실로 찾아와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이혼하고 싶다고 절규합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고 소송을 시작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상대 측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내밉니다. 바로 내 의뢰인이 상간남 혹은 상간녀와 수년간 미래를 즐겨온 사진과 영상들이죠.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숨긴 채 변호사마저 완벽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때 느끼는 인간적인 배신감과 전문가로서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만연한 불륜은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과거에는 직장, 동창회, 취미 동호회가 전통적인 불륜의 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익명의 공간이죠. 그 중에서도 오픈 채팅은 가히 대한민국 불륜의 성지라 불릴만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특정 채팅방들은 유부남, 유부녀임을 결혼, 증명서 등으로 인증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미혼은 아예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기혼자들만의 비밀스러운 놀이터인 셈이죠. 그 안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 토로부터 시작해 서로를 위로하고 감정을 나누다가 결국 은밀한 만남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익명성에 기댄 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위험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배우자의 위험한 신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연코 휴대폰입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거는 수준이 아닙니다. 휴대폰을 언제나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 놓고 당신이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가립니다. 샤워할 때는 물론 화장실에 갈 때조차 손에서 놓지 않죠. 결정적으로 이전에는 없던 두 번째 휴대폰, 즉 세컨폰이 발견된다면 그건 거의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과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갑자기 회식과 주말 출근이 비정상적으로 잦아지고 설명할 수 없는 카드 내역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던 취미에 빠지거나 당신이 모르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겨나죠. 요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라고 물으면 회사를 위해 투자하는 거야 라는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평생 운동이라곤 담쌓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헬스장을 가고 비싼 향수를 뿌리며 값비싼 속옷을 사기 시작합니다. 중년의 남편이 갑자기 젊은 애들처럼 옷을 입고 아내가 평소엔 신지도 않던 아찔한 하이힐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면 그 변화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모습은 새로운 누군가의 취향에 맞춰진 결과물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의 행복했던 가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첫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함께 소통하면 좋겠습니다.